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론플러스 상품 마케팅팀의 오현택입니다. 오늘 저는 스타트 코스의 일환으로서 생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로미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식의 정의입니다. 생식이란 식품회사의 가장 최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생식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조 등 가공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으로는 생식류의 원료는 영양성분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건조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다는 것은 영양성분이 최소한으로 파괴가 되고 효소들이 불활성화됐다는 건 살아있다는 이야기이고, 전분의 호화라고 하는 건 열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서 만든 것이 바로 생식류입니다. 이러한 생식은 생식원료 비율이 80% 이상일 때 생식제품, 생식원료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생식함유제품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생식은 이 원료 자체를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원료를 먹는 인간에게는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생명식으로서도 존재하고, 그것을 저희는 라이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생식 제품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 3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생으로, 골고루, 통째로입니다. 첫 번째 생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커다란 기계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기계는 바로 동결진공건조 기계입니다. 동결진공건조 기계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생식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료가 들어오면 그 원료들을 깨끗이 세척을 합니다. 저희는 모든 공정에 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미생물이라든가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고압 세척, 버블 세척입니다. 이렇게 세척을 한 이후에는 냉동고에 급속 동결을 시켜서 영하 30도씨 이하에서 급속 동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동결된 원료를 앞서 설명드린 동결진공건조 관체에 보관을 하면서 건조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감압을 통해서 이 안에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건조가 된 원료들은 분쇄기를 통해서 분쇄한 후 각각의 원료들을 다 혼합을 해서 이렇게 스틱포에 충진을 하게 되면 저희 이론플러스 생식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동결진공건조공법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물체는 3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이죠. 고체인 얼음에서 물이 되는 걸 용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수증기가 돼서 기화돼서 다 날아가는 것, 바로 이게 건조된 상태일 텐데 이것을 기화라고 하고요. 근데 동결진공 건조라 함은 얼음에서 수증기로 가는 승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승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1기압에서는 고체, 0도 이하에서는 고체인 얼음 상태이고, 0도와 100도 사이에서는 물, 액체 상태이고, 100도 이상에서는 열을 가해서 수증기로 다 날아갔으니까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저희가 건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수증기를 통해서 기체가 돼서 다 수분을 날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1기압에서는 이렇게 물체의 3상이 온도에 따라 다 존재를 하는데, 기압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감압을 통해서 기압을 낮추고 그 동결진공건조 관체 안에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면 1기압이 아닌 1기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1기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물체는 고체와 기체 2가지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의 온도만 있어도 다 기체가 돼서, 얼음이 바로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승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 동결진공건조는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진 브로콜리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음에 있었던 그 얼음 결정들이 바로 다 승화가 돼서 기체가 돼서 날아갔기 때문에 다공성 구조를 형성했고, 그 다공성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에 브로콜리가 파사삭 하고 그냥 부서지게 됩니다. 그것을 현미경 사진으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미경 사진을 봤을 때 이건 감자입니다.
감자의 동결 건조를 했을 때에는 아래쪽으로 쭉 간 게 이제 확대를 한 건데, 확대를 했을 때에는 감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유의 성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수분이 있었던 거고 얼음이 있었던, 근데 그 얼음이 승화 방식을 통해서 승화 방식을 통해서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 얼음의 다공성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열풍 건조를 한 현미경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열풍 건조를 했을 때는 감자의 고유의 성상이 다 뭉그러져 있습니다. 변성이 이루어졌죠. 이것은 케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일은 엽채류 특성상 표면에 있는 고유의 성상이 동결 건조를 했을 때에는 유지가 되지만 열풍 건조를 했을 때에는 다 어그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열풍 건조라 함은 적어도 60도씨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조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성상에만 이루어지는 영향이 아닙니다. 각 원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들, 그 영양성분들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영양성분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브로콜리와 오렌지, 당근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동결 건조를 한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마이크로웨이브, 즉 전자파를 이용한 건조 방식, 하단에 있는 건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열풍 건조 방식입니다. 성상에서도 거의 고스란히 색상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렌지와 브로콜리에 많이 있다고 하는 비타민 C의 경우, 그리고 당근에 많다고 하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 성분들의 함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원물 기준의 영양 성분 함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동결 건조를 했을 때는 그 수분 함량만 제하고 나서 영양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풍 건조,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를 했을 때는 그 영양 성분들이 확실히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이죠. 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 전자 파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동결진공 건조 공법의 특장점은 5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성분의 파괴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과 색과 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결 건조를 한 딸기에다가 물만 다시 넣어주면 다시 생물 딸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분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의 안전성, 그 병원성 미생물들 아니면 식중독균, 이런 미생물들은 수분이 있을 때만 자라거든요. 근데 동결 진공 건조를 통해서 수분 함량을 1, 2%대로 낮추어 놓으면 미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미생물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오는 이런 딸기 같은 경우에도 딸기 생물을 사서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이 지나면은 뭉그러지거나 뭉개지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결 진공 건조를 통하면 수분이 다 날아가고 그 상태로 분말화를 만들어 놓은 그런 원료들은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24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수분이 없기 때문에 물을 일이 없죠. 그렇게 해서 보관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섭취편의인데요. 그 일본의 후생성이라든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말을 하는 그 하루 과일, 야채 권장 섭취량이 대략 400g 정도 됩니다. 하루 400g의 과일, 야채를 먹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야채를 400g 먹겠다고 그걸 먹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일, 야채에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보자면 수분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00g의 과일, 야채를 먹으려고 할 때는 그 중에 90%인 90%가 되는 360g의 물을 먹는 거죠. 실제로 그 영양성분들, 고형분으로서의 영양성분들은 나머지 40g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 40g에 존재하는 그 영양성분만 딱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결진공건조 공법입니다. 생식의 주요 특징 그 두 번째,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식에는 60가지 이상의 원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끼 식사라고 했을 때 그 주식이 되는 곡류와 콩류뿐만이 아니라 반찬이 되는 해조류, 야채류, 버섯류 등이 혼합되어 있고, 또한 에피타이저 혹은 디저트가 될 수 있는 과일류까지도 다 포함해서 수십 가지의 원료들이 함유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품인데요. 저희 산삼배양근 생식에는 총 88가지, 굿모닝 생식에는 총 70가지, 이 DMC 생식에는 77가지의 원료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발화생식에는 69가지의 원료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는 저희 이론 플러스의 생식은 세 번째 특징으로서 이 다양한 원료들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 자체는 현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식사를 통해서 먹는 건 가운데 하얀 부분인 백미뿐이죠. 이 백미는 실제 그 영양학적 가치로는 5%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미에는 대부분 탄수화물, 그것도 또 질이 안 좋은 탄수화물, 왜냐하면 섭취했을 때 바로 금방 분해가 되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질이 안 좋은 탄수화물만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는 5%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피를 감싸고 있는 이 미강, 즉 쌀겨,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생명에 영향이 된다고 하는 그 쌀룬, 배아 부분들이 나머지 95%의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통으로 먹어야 됩니다. 도정된 백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이 현미 자체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이론 플러스 생식에는 현미를 사용을 했습니다. 현미뿐만이 아니라 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그 부위에 따라서 영양학적 가치가 다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알곡만 먹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통째로 먹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영양 성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골고루 먹으면서 또한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엽채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엽채류에서도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것 중에 한 부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먹어야 거기에 있는 갖가지 영양 성분들을 고스란히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통째로 먹는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입니다. 마크로가 대량, 마이크로가 미량. 이 마크로는 아래에 있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희가 일반적인 식생활, 일반적인 식습관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양 성분들입니다. 즉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등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대량 영양소들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미량 영양 성분이라고 하는 이 마크로 뉴트리언츠는 일반적으로 식물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미량으로도 체내에서 활성을 나타내고 그 각각에게 영향을 하는 그러한 영양 성분들로서 비타민, 미네랄, 지방산, 아미노산 그리고 파이토 뉴트리언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렇게 미량 영양 성분들은 골고루 먹어야 되고 또 통째로 먹어야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으로 먹어야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미량 영양 성분들은 열을 가하면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 진공 건조를 통해서 생으로 먹어야만 이 미량 영양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론 플러스의 생식은 생으로 만드는 생채식, 골고루 만드는 복합식, 통째로 만드는 전체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생식, 생명식, 라이프밀을 황성주 박사님이 개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생식의 각각 제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론 플러스에는 총 4가지 생식 제품이 있습니다. 산삼배양근 생식,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 DMC 생식, 그리고 발화 생식입니다. 이 산삼배양근 생식과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은 생식 제품으로서 동결건조 생식 원료의 함유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DMC 생식과 발화 생식은 생식 함유 제품으로서 동결건조 생식 원료의 함유 비율이 50% 이상이죠. 또한 그 내용량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삼배양근 생식과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은 40g짜리가 한 포로 총 30포 구성인데 반해 DMC 생식과 발화 생식은 좀 더 가볍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한 포에 30g을 담았습니다. 이 총 원료 수와 동결건조 원료 수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산삼배양근 생식은 총 88가지의 생식 중 동결건조 원료가 42가지입니다. 이 생식의 핵심은 동결건조 원료들이죠. 또한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은 70가지의 원료 중 30가지의 동결건조 원료를 함유하고 있으며 DMC 생식은 77가지 중 37가지의 생식 원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발화 생식은 69가지 중 33가지의 생식 원료를 함유하고 있고요. 또 그 하단에 각 제품별로 주요한 원료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품들의 컨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삼배양근 생식은 이렇습니다. 최상위 생식을 찾으시는 분, 그리고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회복을 해야 되거나 치유가 되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또한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저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대사질환 증후군이라던가, 또한 저희가 이제 노화로 가는 것을 얼마나 더 늦출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속 노화 또는 건강 노화를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DMC 생식은 혈당 관리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혈당 관리를 저희 지금 민감하게 혈당에 반응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혹은 당뇨병 전 단계이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그러한 스펙으로 짜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화생식 같은 경우에는 이 풍미 자체가 굉장히 고소합니다. 다른 생식에는 그 풀풀한 맛도 있는데, 이 발화생식은 고소한 맛으로서 생식으로부터의 영양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생식이 처음인데 좀 맛있게, 좀 편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발화생식을 추천드립니다. 각 제품의 원료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삼배양근 생식은 첫 번째, 미강 발효 분말 블랙을 사용했습니다. 이 흑미강의 미강만을 확보해서 그 미강을 발효해가지고 훨씬 더 면역력을 높여놓은 그러한 원료이고요. 또한 동결건조 흑미 분말, 저희는 이제 슈퍼잠이라고 부르는데, 국책과제를 통해서 저희만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한 이 슈퍼잠이 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산삼배양근 분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각 원료들에 대한 특징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삼배양근 생식은 총 88가지의 원료가 혼합되어 있으며, 특히 그 산삼배양근, 제품명에도 나와 있는 그 산삼배양근은 오대산에서 100년 된 산삼을 채취해서 거기로부터 배양과 이런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산삼배양근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산삼배양근은 실제 산삼과 이 배양근에서의 유전학적 동질성을 확인을 했으며, 진세노사이드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인삼보다도 산삼과 더 유사하다, 즉 산삼과 산삼배양근의 진세노사이드가 더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산삼으로부터의 산삼배양근이기 때문에 그대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국책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이 슈퍼자미는 일반 흑미 품종에 비해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10배 이상 더 높다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한 건데요. 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항산화 활성과 항당뇨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생식에서는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굿모닝 생식은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생식입니다. 지난 27년간의 생식 연구에 대한 결정체가 바로 굿모닝 생식이죠.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제품입니다. 다양한 논문들 뿐만이 아니라 특허까지 확보한 바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미강 발효 분말 4+뮤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강은 체내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의 균사체, 그 균주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그 미강으로부터의 생리활성 물질, 표고버섯으로부터의 생리활성 물질 2가지 모두를 체내에서 흡수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원료가 바로 미강 발효 분말 4+뮤이며, 거기에 그 생리활성 물질이 아라비노실란이죠.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파이토젠 10R 분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이토젠 10R 분말은 강황에서부터 녹차, 마늘, 단삼에 이르기까지 이 10가지의 식물 혼합물을 명칭하는데요. 이 각각의 혼합물은 고유한 생리활성 물질들의 함량이 개런티되는 그러한 원료입니다. 이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파이토뉴트리언츠, 그 미량으로서도 체내에서 활성을 나타내고 그 역할을 하는 그 파이토뉴트리언츠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원료가 바로 파이토젠 10R 분말입니다. 세 번째 제품입니다. DMC 생식. DMC 생식에 대해서도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DMC의 효과를 낼 만한 그러한 시너지 원료 4가지,
구아바잎, 돼지감자, 여주, 그리고 크롬 이렇게 4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식에서는 처음으로 플레이크를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동결건조 현미 플레이크와 동결건조 수수 플레이크 이렇게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는 실제적으로 소화 흡수도 더디게 만드는, 물리적으로도 플레이크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가 더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DMC에 도움을 주게끔 만들었으며, 국책과제를 통해서 개발된 대양귀리, 이 대양귀리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항산화활성과 식이섬유 함량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귀리의 대표적인 생리활성 물질인 그 베타글루칸 함량도 이 대양귀리에서 가장 함량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적으로 대양귀리를 홀그레인으로 통째로 사용해서 제품에 혼합시켰습니다. 2번째 특징으로는 이 DMC, 즉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대량 영양소,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고함유시킨 그러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발화생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화생식은 발화와 발효, 새싹의 영양 그대로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고소한 풍미를 느끼면서 드실 수 있고요. 생식을 처음 드시는 분들께는 입문용으로서 발화생식을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렸었던 바와 같이 발화생식에는 총 5종 발화곡물 혼합분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곡물의 발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나오는 그 시점, 그때 그 파이토뉴트리언츠들도 함께 나오면서 병충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영양성분들을 한껏 머물고 있는 그때이거든요. 그 영양성분을 고스란히 흡수하기 위해서 저희는 발화곡물 5종 혼합분말을 사용했으며, 또한 새싹은 9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새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싹이 날 때 그 영양성분들은 씨앗에 있을 때의 영양성분과는 다릅니다. 한창 그 영양성분들을 끌어내서 새싹으로 잎을 튀어내야 될 때 그 영양성분을 저희가 고스란히 섭취하기 위해서 새싹 9종의 영양을 함께 함유했으며, 마지막으로 발화곡물 21종이라고 해서 27가지를 통째로 통째로 발효를 하면서 그 발효 물질로부터의 대사산물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발효 자체는 3종 유산균으로 발효를 했는데요. 저희 제품 중에 효소한 맥스 강의에서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균주를 이용해서 어떠한 원물들을 발효를 하느냐, 그리고 다양한 균주와 다양한 원물들로부터의 발효 산물들이 그 대사산물 역시도 한 번에 여러 가지의 그런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곡물도 21종까지 저희가 확 늘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화곡물 5종 혼합, 그리고 새싹 9종, 그리고 발효곡물 21종이 고스란히 발화생식에는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주 박사의 생식과 함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